너무 좋아요. 꺼져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좀 뻣뻣할 필요 있고 컬러 들어갈 필요 있어. 뭐예요? 어, 3분 정도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진로 안내서 여유분이 있으니 혹시 없는 학생이나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께서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진로 안내서 준비가 다 됐을까요? 네,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잠깐 일이 있으셔서 교장실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5분 뒤에 도착을 하신다고 해서 일단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과정부 임소영입니다. 네, 오늘 그 물류 시스템 운영과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1, 2학년 학생들은 2학년 때 어떤 것을 배우고 3학년 때 이제 어떤 코스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시기에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전에 실제로 물류 시스템 운영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디로 취업하는지까지 저희 그 물류 시스템 운영과 부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 전에 저희 학교는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교학점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적용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 고교학점제가 지금 적용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실제로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컨설팅을 다니시면서
전문가분이 계십니다. 우리 고교학점제 권위자로 계신 정익희 부장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제 특강을 해주실 건데요. 좀 아쉬운 이야기지만 올해 1학기가 정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어렵게 부탁을 해서 지금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는 내용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익희 부장님을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쌤은 물류 장비 기술과 쌤이에요. 근데 요 앞타임에 우리 물류 장비 기술과가 했잖아요. 얘네들은 이런 리액션이 없어. 얼마나 좋아 이게. 할맛 나네. 네. 아마 학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코스 관련돼서 또 지금 진로 안내서 작성하는 거 이거는 우리 노인아 부장 선생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은 이것을 하게 된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마이스터 고등학교 다니시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요, 면접을 보러 가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면접을 보러 가면요, 면접장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갔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왜 마이스터 고등학교 갔어요? 예, 취업하려고. 이게 정답인가요? 아니에요. 아주 좋은 판을 깔아줬는데 그것을 똥볼 창고하고 똑같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를 우리는 직업계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이 직업계 고등학교는요, 마이스터 고등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둘로 나눠지죠. 그럼 나눠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취업을 할 때는 특성화 고등학교 애들하고 같이 경합을 하죠. 그 학생들보다 무엇인가 우리가 더 낫기 때문에 물어보는 질문인데 특성화 고등학교 애들하고 똑같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취업하려고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판 깔아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이익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잘 몰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교육법에 보면요, 특수목적 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유망 분야에 특화된 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 영 마이스터라고 하죠. 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마이스터 고등학교예요. 최고의 기술 중심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좀 더 자세하게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예요.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차이를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우선 교육 수준, 학교에서 교육하는 수준이 틀려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교육을 합니다. 근데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전문대학 수준에서 공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물류관리사 자격증 따죠? 요것이 기술 쪽에서 보면 산업기사급인 것도 알지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못 따요. 주로 전문대학교 학생들이 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이 왜 가능하냐면 마이스터 고등학교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스님들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해요. 스님들 고생하신다. 박수 한번.
그래서 수준에서 차이가 났죠?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능 중심이에요. 그런데 마이스터 고등학교는요, 노하우와 노와이를 융합한 교육을 합니다. 노하우라는 것은 뭐냐면 기능적 요소예요. 근데 노와이는 그것을 한 발 더 나가서 이것에 의해서 관련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지식이라든지 이론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영역을 노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노하우만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노하우와 노와이를 다 가르친다. 틀리죠? 이제 하나 안 좋은 거는 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등하교 하는데 우리는 기숙사에서 생활해요. 자, 인력 양성 기준을 보면은 일반 기능인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 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러한 영역이 일반 기능인. 그런데 전문 기술인은 자, 일로 모이세요.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A씨는 이거 하시고요. B씨는 이거 하시고요.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저한테 콜 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전문 기술인이에요. 우리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이러한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그러한 학교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취업하려고요. 이러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죠. 뭐라고 해야 되냐면 특성화 고등학교보다 한 레벨 더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이러면 같이 응시했었던 특성화 고등학교는 한 방의 끝. 그죠? 앞으로 그렇게 대답하세요. 자격증도 틀리잖아요. 자격증도 틀리잖아요. 우리 장기과는 산업기사. 여러분들도 산업기사급의 자격증을 2가지나 취득을 해요. 자부심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 주실 거라서 스킵. 자, 이제 고교학점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전국에 있는 똑같은 학과면 똑같은 내용을 배웠어요. 근데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학생이 교육과정, 배워야 될 교과를 선택하는 이러한 교육 방법을 우리는 고교학점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시스템과잖아요. 근데 저는 미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용에 관한 교과를 개설해 주세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앞에 나왔었던 거 있었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물류회사로 많이 나가죠. 특히 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쪽에 간다라고 했었을 때 내용이 같은가요? 공통적인 것들은 같아요. 그런데 회사에 따라서 특별한 것들은 틀리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 이외에 회사마다 틀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CJ 대한통운 가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그 과목을 우리 학교에서 안 배우니까 그것 좀 배우게 해주세요. 이게 고교 학점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연구를 전부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취업할 회사들 전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과들을 다시 또 조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고 단지 나는 뭘 전공할 거야만 선택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게끔 짜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교학점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 교육과정하고 지금 교육과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예요. 여기 1학년들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네, 설명을 했어요. 2학년들은 지금 처음 듣죠. 요거 뭐냐면 학교 생활 3년을 1학년 때 모든 것을 계획해서 그 계획한 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 이게 고교학점제예요. 그 중에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진로 탐색이에요. 내가 뭘 할 것인지. 그런데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냐면 나 어느 회사 가고 싶어? 이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할 때는 그렇게 취업 희망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진로 탐색을 할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전공이 언제 나눠지냐면 3학년 내 올라갈 때 나눠집니다. 원래는 2학년 올라갈 때 나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님들이 전문대학급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니까 너무 어렵더라. 2학년 때까지는 공통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학생들한테 유리하더라. 그래서 그 과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세부적인 전공만 3학년 때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 과정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부장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이해해야죠. 내가 어디 가고 싶은지 거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진로 안내서예요. 이 안내서는요, 전국에서도 이런 안내서가 없어요. 진짜 신경 써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용할 때 사용 방법 같은 것도 다시 이제 뒤에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는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걸 선택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그것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학업 설계를 해요. 3년 동안 어떻게 어떤 과목을 공부할 것인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지도 전부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자격증을 언제 어떻게 취득할 것인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사마다 필요로 하는 능력이 틀려요. 어떤 데서는 뭐 그 집중력, 수리력 이런 것들을 필요한다라고 하면 어떤 데는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틀려요. 이렇게 틀린 역량을 이제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방학 중 수업이라든지 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학교 밖 활동을 통해서 자기 취업에 필요한 그런 역량들을 개발할 계획까지도 짜야 돼요. 어디에다 지금 여러분들 진로 안내서 있죠? 그 안에 양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양식에다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짜진 설계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짠 설계에 따라서 3년 동안 수업도 받고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자격증도 따고 또 계획한 대로 역량도 개발하고 그렇게 3년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취업과 졸업이 되겠죠. 이것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부 다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한다. 이게 뭐 고교 학점제. 아시겠죠? 이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진로 안내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한 겁니다. 요것이 이제
어떻게 운영되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학년 같은 경우는 진로 학업 설계 여기까지 왔고 수강 신청도 했고 수업 평가 지금 진행 중이죠.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1학년 때 취득한 학점이 몇 학점인지 이거 3년 동안 합쳐갖고 이제 졸업 학점에 해당이 되면은 졸업이 되는 겁니다. 자, 물류장비 기술과하고 물류시스템 운영과하고 교육과정 운영 방법이 틀리죠. 물류장비 기술과는 1학년 때 안전산업기사 요 그 과정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류관리사, 검수사, 국제무역사 1급 이게 전부 다 산업기사급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전공 코스가 나눠졌었는데 지금 통합을 다시 했어요. 그러고서 나서 3학년 때 물리관리 그 심화과정하고 수출입관리 심화과정으로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주죠. 요거는 내가 어느 쪽으로 취업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심화과정을 선택하면 되겠죠. 요거는 선생님이 잘 몰라요.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자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물류시스템 운영과 성장 경로예요. 이 성장 경로를 보면요. 코스는 두 가지죠. 물류관리하고 수출관리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요 취업처, 업무 수행 능력, 전문교과, 코스피스 취득 자격증 이렇게 4개 항목으로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최근에 우리 학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취업한 실제 취업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류관리 쪽을 선택하면 어느 회사에 갈 수 있는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배워야 되는 과목은 어떠한 과목인지 또 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지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로 안내서에는 이게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일이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아마도 여러분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요거 성장용 경로표를 아마 복사해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나는 어디 가고 싶으니까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그 성장 경로도 전국 단위에서 우리 학교가 제일 디테일하게 이렇게 짜져 있어요. 요거는 전국에 있는 그 고교학점제 담당 스님들 연수를 할 때 스님이 직접 그 스님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이것을 좀 달라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그 카피해 갔어요. 여러분 진로 안내서에 보면은 저 그 교과 안내서가 있어요. 우리 학교 교과 안내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보통 교과인데 보통 교과 여기에 취업할 때 이 과목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보통 교과도 취업할 때 유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당연히 전문교과 그 밑에는 더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취업과 관련, 역량과 관련, 자격증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양식이 이렇게 그 쭉 되어 있는 것은 저 뒤에 선생님이 이제 또 설명을 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학교는 요거만 해요. 근데 우리는 뭘 더해? 요걸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학교에서는 최대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뒤의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또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 특강을 해주신 정익희 부장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아까 장비과 설명하실 때랑 다른 분위기로 굉장히 행복해 하시면서 강의를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잠깐 일이 있으셔서 조금 늦으셨습니다. 그래서 늦으셨지만 지금 저희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 듣고 그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정익기 부장 선생님은 이제 8월이면 정년이 다 됩니다. 그래도 정년이 되더라도 또 학교에 또 특강 강사로 모시려고 하니까 하더라도 다시 뵐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오늘 교장 선생님 잠깐 늦은 것은 지금 저번에 SKD 하이테크 한성모 대표님이 특허와 관련해서 학교에 도움을 주신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다가 좀 잠깐 늦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이스터고니까 이 교육 과정에 따라서 또 진로 안내서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3학년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부터 진로 안내서에 따라서 설명 잘 듣고 또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다고 시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나의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한다면은 3학년 가면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로 안내서를 한번 다 읽어봤죠? 이해 안 된 부분도 아직 있죠? 그래서 잘 듣고 또 여러분들의 체득고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저희 남은 시간은 물류 시스템 운영과의 교육과정과 이제 앞으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자격증은 또 어떤 걸 취득을 해야 되는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류 시스템 운영과 노인아 부장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자, 되게 부담스러운 반응과 수업 시간대로 합시다. 수업 시간대로. 자, 반갑습니다. 저는 물류 시스템과 노인화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진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진로 선택이래. 그 코스 선택을 앞두고 있는 2학년, 그리고 이제 입학하고 한 학기가 끝나가는 1학년들이 도대체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해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디로 졸업한 뒤에 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정익희 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구려 학점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취업 그 목표로 하는 그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과 지식이 뭔지를 알아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마이스터 고라는 이 학교의 3년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과 물류 시스템 운영과 뭐 하는 과예요? 뭐라고? 무슨 과예요? 우리 뭐 배워요? 자, 1학년 물류 시스템과 맞죠? 지금 1학기를 보내고 있어요. 뭘 배우셨습니까? ITQ? 자, 한글 배우고 파워포인트 배우고 그건 사무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배웠어요? 자, 2학년 기다리세요. 1학년 회계. 그치? 물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항만물류 일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자, 2학년 뭐 배웠어요? 검수, 회계, ERP. 자, 보세요.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그 과정에서 자격증들을 다양하게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모든 과정이 마이스터고에서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할까? 하라니까? 배워야 되니까? 그치,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졸업을 앞둔 그 시점에 가면 아, 내가 3년 동안 이걸 왜 했는지를 그때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조금 더 먼저 알면 어떨까?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물류 시스템 운영과는요, 물류와 무역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뭐하는 내 걸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로 졸업하는 게 목표인 과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물류에 대한 기본부터 시작해서 무역, 그죠?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지식만 배운다?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걸 현실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죠? 그런 실무적인 능력까지도 함께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물류 시스템 운영과는 뒤에 가면 이제 코스 설명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는 물류 관리에 관련 특화된 물류 관리 심화 과정과 수출입 관리 심화 과정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나누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말했죠. 첫 번째가 물류 관리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수출입 관리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나눠놔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무역할 때 물류가 안 따라가나? 아니죠. 그죠? 큰 덩어리 안에 그 안에 일부분이 물류이기 때문에 물류와 무역은 함께 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중에서 물류와 무역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아, 나는 물류 쪽에 좀 더 특화된 인력이 될 거야. 그럼 뭘 선택해야 돼? 물류 관리를 선택하고 나는 무역, 수출입 관리 쪽이 좀 더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디를? 수출입 관리 코스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취업처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비슷해요. 왜 그럴까? 아까 말했잖아. 그죠? 큰 덩어리 안에 일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스가 작년에는 2학년 때 나눠서 해봤지만 해봤더니 어때? 너무 적나라하다. 자,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보다 뭐야? 2학년 때 하는 것들을 나눠놨더니 능력이 너무 아니 능력은 많은데 하는 것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먼저 한계 짓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그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씨 그렇지 할 때까지 도전해서 2학년까지는 다지고 3학년에 가서 내 적성을 찾아서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선생님들이 고민 끝에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을 개편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교육과정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아까 정익희 부장님이 설명하신 그 표에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자, 1학년 때는 뭐예요? 공통교육과정이에요. 보통 교과와 학과 필수 교과목을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단계입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기본적으로 사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ITQ를 배우고 회계를 배우고 물류나 무역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는 단계가 1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바탕으로 2학년이 되면 뭐예요? 본격적인 전공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전공 과정에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수출입과 물류에 관련된 전공 지식을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영어, 무역 영어, 비즈니스 영어 하죠. 그죠? 영어, 그다음에 검수, 국제 상무 이런 것들 전공에 특화된 2학년 때 전공 과정이 들어가고 3학년이 되면 자, 1, 2학년 때 배웠던 이 기본과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아, 내가 물류관리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럼 어떻게? 전공 심화 과정을 물류관리 심화로. 아, 나는 무역이나 수출입 관리 쪽이 조금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수출입 관리 심화, 전공 심화 과정을 3학년 때 선택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걸 교육과정표로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진로 안내서에 이미 다 있어요. 1학년 때 받았지. 그죠? 받았으니까 아마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여기 있죠. 학교 필수 여기 오타입니다.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지. 학과 필수. 자, 비즈니스 영어와 상업경제 회계 원리를 필수로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2학년이 되면 무슨 과정? 전공 과정이라 그랬지. 그지? 자, 전공에 관련된 학교 필수와 학과 필수, 그다음에 전공 필수가 되겠죠. 그죠? 전공 필수로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특히나 여기에 보세요. 1학년 때 없던 뭐가 생겨? 외국어가, 제2 외국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뭐 중국어까지도 준비할 수 있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어 지금 2학년들 하고 있죠? 2학년까지만 일본어 합니다. 1학년들은 일본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수출입과 물류에 대한 기본적인 어디에 가서든 뭐든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은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3학년이 되면 어떻게? 심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심화 과정에 나는 수출입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수출입 관리 전공 심화를 할 거야. 그러면 이쪽은 수출입 관리 쪽은 사무, 수출입 사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출입 사무에 필요한 원산지 아니면 그 무역이나 수출입 관리에 관련된 기본 사무 능력을 기르는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물류 관리 코스는 말 그대로 물류와 유통에 특화된 전공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재나 유통, 공급망 관리. 자, 이거는 지금 1, 2학년들한테는 조금 낯선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3학년 대기 1학기 때 우리가 이제 물류관리사 수업을 하게 되는데 물류관리사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뭐구나는 그때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물류센터, 물류관리를 하는 일이구나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년의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전문 무슨 인? 기능인이야, 기술인이야. 그렇지. 전문성과 뭘 갖춘?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저기 잔다. 깨워. 이 추운데 자. 네. 현장 관리직이라고 해서 현장직과 현장 관리를 위한 사무를 하게 돼요. 자, 우리가 1학년에 입학하면서부터 사무 능력은 기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자, 물류 시스템 운영과의 기본은 사무를 바탕으로 한 현장 관리 능력을 키우는 과예요. 그래서 기본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봅니다. 코스별로 이제 다 아까 설명이 했었죠. 그죠? 자, 물류관리 심하냐, 수출입관리 심하냐에 따라서 주로 취업처. 자, 물류관리는 아까 했었죠. 현장직이냐라고 묻는데 물류관리 자체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질까? 물류센터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창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외근이 많아요. 밖에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직이냐고 묻는 게 많고 특히나 남학생들은 군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디로? 물류 관리로 가서 자기의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커리어를 쌓아서 다시 뭐예요? 발전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다양한 자격증들이 이거는 뒤에 가면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는 주로 우리 언제 나눈다 그랬어요? 자, 2학년에 선택해서 3학년 1, 2학기에 나눠집니다. 그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때 따는 자격증과 2학년 때 따는 자격증은 뭐예요? 공통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국제무역사가 있어요. 아까 정익희 부장님이 무슨 과정, 이게 어떤 수준이라 그랬지? 자, 산업기사라고 하셨는데 기사 수준의 자격증입니다. 기사라는 건 4년제 대학 졸업
능력을 갖춘 자격증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학년에 국제상무 배우죠. 그래서 2학년 말에 국제무역사 1급 시험을 볼 텐데 이 능력이 대학 졸업에 능하는 거기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거. 보통의 합격률이 30%를 넘지 않는 주로 누가? 대학생들이 응시해서 보는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보고 우리는 평균 합격률보다 더 높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다 마찬가지로 이 검수사 있죠. 지금 2학년들 머리 터지도록 외우고 있지? 다음 주에 시험이다, 그지? 이게 지금 검수사가 전문대, 그러니까 산업기사 수준의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무역영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1학년부터 하고 있지만 엄청, 그죠? 무역과 물류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필수로 따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학년에 가면 기본적으로 물류관리사는 3학년 1학기 때 공통으로 땁니다. 이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4년제 졸업하는 무역학과, 물류학과에서 도전하는 자격증 시험이고 이 자격증도 평균 20-30%의 합격률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작년에는 우리 선배들 어땠어? 네. 36명이 응시해서 29명이 땄어요. 대단하죠? 그 전에도 마찬가지야. 그 전에도 30명 정도가 응시를 하면 평균 10명 안팎으로는 합격을 하는. 그래서 4년제 졸업과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물류관리는 아까 말했던 유통이나 물류에 관련된 자격증이니까 유통관리사나 전산의 그 지게차 운전 기능사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수출입 관리 쪽은 사무와 수출입에 관련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출에 꼭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에 관련된 심사를 하는 원산지 실무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SMAT라는 그 서비스 경영 자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나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애티튜드를 배우는 그런 자격증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 나오면 어디 취업하는데요?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궁금하죠? 자, 우리 과는 지금 여러분들 1, 2학년들을 보면 알지만 두 가지 코스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물류관리와 수출입관리 코스를 선택을 했고 여기도 보세요. 2020학년도 그러니까 21년 2월의 졸업생들입니다. 뭐가 많아요? 물류관리가 59고 수출입관리가 15예요. 왜 그럴까? 아니요. 이 해에는 남학생들이 많았어요. 남학생들이 많았어요. 자, 올해 2월 졸업생입니다. 보세요. 뭐가 많아요? 수출입 관리가 물류 관리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행정사무 보이죠? 여기가 공사, 공단, 공기업,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의 사무직으로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거의 80%가 뭐예요? 전공과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처. 자, 업무는 주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검수 여기 있죠. 그죠? 현장 관리, 그 다음에 배차나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수출입 관리는 말 그대로 수출입에 관련된 선적이나 관세, 포워딩, 그죠? 이런 것들 주로 업무를 하고 기업체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검색하고 찾아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뭔지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되셨어요? 자, 취업 준비해야 되죠. 보세요. 뭐부터 하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 내신 성적과 자격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육 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차분히 따라오면 저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뭐 해야 돼? 아, 나는 공사공단 갈 거야. 항만공사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채를 대비해서 NCS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자, 외국어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전공이 물류무역입니다. 그죠? 물류무역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나? 그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기본으로 외국어는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취업 준비를 위한 자기소개서 해야 되잖아. 써야 되잖아요. 그죠? 3학년 됐어. 자기소개서 쓰려고 봤더니 내가 3년 동안 뭘 했나? 맛있게 먹고 잘 잤어? 그러면 자기소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3년 동안 뭘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대로 쓰려면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경험들을 내가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스스로 그 경험을 해야 하고 그 경험들을 학교에서 교육과정이나 행사로 다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요. 그러면 그 행사에 가서 내가 뭘 느꼈고 뭘 했는지를 꼼꼼하게 적어놔야 나중에 어때? 자기소개서에 쓸 말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때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진로 안내서예요. 거기에 내가 언제 어디에 뭘 했는지를 꼼꼼하게 적어놔서 거기에서 내가 느낀 점까지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풍부하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면접 대비를 위해서 발표하고 자기의 의사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나 저거 아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주나?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되게 잘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대답하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아는 거 설명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낯선 사람과 부딪혔을 때 내 의사 표현을 명확히 예의 바르게 할 수 있는 뭐라 그러죠 이거? 습관. 그죠? 그런 것들을 기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때 여러분들이 3학년 졸업생이 되면 어때요? 노력한 것들을 바탕으로 가고 싶은, 그죠?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하고 면접 보고 나를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코스를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아, 너희들은 물류관리 가야 돼, 수수립관리 가야 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해보니 어떤 쪽이 조금 더 적성에 맞더라. 아니면 이게 좀 더 재미있더라. 아, 이걸 좀 더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쪽으로 코스 검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진로 안내서에 보면 과목별로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뭘 배우는지 그걸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선생님 내가 지금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혹시 코스나 전공에 대해서 질문? 설명을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어. 자, 네, 오셨는데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그 교육과정이나 아이들 취업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담임 선생님 통해서 상담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잠깐 자리에 앉아 계세요. 네. 선생님도 그 시스템과 소속이 아니어서 몰랐던 내용들을 우리 과 부장님께서 너무 재밌고 쉽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강을 해주신 우리 노희나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교육과정 설명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교실로 이동해 주세요.